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거리 단계가 뭐 완화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안 돼도 별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학원 쪽은 별 푸는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오늘 발표한다냐 정세근이가. 근데 인터넷 보니까 어차피 비슷하다네요. 뭐 크게 완화 안 되는 거 몇 군데만 풀어주고 학원은 내내 비슷하게 할 것 같아요. 차이는 많이 안 나고. 안 들려요? 아, 이 울리나요? 아, 그래요? 울려요? 울리네. 아, 소리가 울려서 그런가 같아. 됐어요? 네. 네. 자, 어쨌든 거기 맞춰서 어쨌든 열심히 하셔야 되니까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거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학원에서 하는 것만 잘 반복해서 수업 시간에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계속 똑같은 소리 계속 반복하니까 이거를 10개월 동안 계속 하면 수업만 잘 들으셔도 같은 내용을 되게 많이 듣고 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시간 씨 배웠던 이겁니다. 조세의 정의에 관한 걸 배웠는데, 뭐 여기 특별한 건 없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과세 주체란 말은 세금을 얘네들만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우리가 과세 주체 그럽니다. 그 세금은 얘네만 부과하기 때문에 얘가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국세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을 지방세라 한다. 뭐 그 정도죠. 그리고 그다음 여기서 이제 과세 요건이라는 게 있죠. 요거는 세금 부과 요건인데 법으로 이 요건을 정해준다 했죠. 그 요건이 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4가지를 정해주고 여기에 해당이 됐을 때 세금을 내고 해당이 안 되면 세금을 낼 수 없다. 그래서 이 대상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누가 내고 무엇에 대해서 내고 기준 금액은 뭐고 거기에 대한 비율 크기는 얼마만큼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이 4가지를 중점적으로 배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세법 흐름이 다 이런 식으로 간다겠죠. 대상 정해주고, 그러니까 취득세 대상은 뭐고, 등록세 대상이 뭐고, 그 각각의 납세 의무자는 누구고, 그 다음에 각각 세목별로 기준 금액과 비율이 얼마고, 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세금을 거둘 것이냐. 그죠? 징수 방법에 관해서. 그리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 추가되는 부분, 이게 이제 추가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걸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세처의 기본 용어가 이거 금방 했죠? 국가 지자체. 국가가 부과하면 국세, 얘가 하면 지방세. 지방세가 11개가 있는데, 그죠? 11개가 있는데, 그걸 따로 안 외우더라도 뭐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배우는 조세 3개. 취득세는 지방세 중에서 무슨 세에 들어가냐면 특광도세에 들어갑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 그죠? 그리고 등록면세는 도세 및 구세, 재산세는 시군구세입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할 건 뭐예요? 이 구세란 말이 어디 밑에 있는 구를 말한다? 자치구, 그죠? 그러니까 어디요?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구를 말한다. 이게 되게 단순한 얘기지만 기억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를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요 구란 말은 정확히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조세 중에 지방세 3개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그리고 국세는 종부세와 양도세가 있습니다. 자, 이게 원래 조세는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하는데 예외로 물납이라는 게 있고 분납이라는 게 있죠. 물납은 세금을 물건으로 내는 거고 분납은 나눠내는 건데 이 중에 물납이 가능한 조세는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 재산세.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조세 중엔 얘만 물납이 됩니다. 물론 안 배우는 것 중에 상속세도 물납이 가능하지만 실제 우리가 배운 5개 중에서는 얘만 물납이 가능하죠. 근데 제도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재산세 물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그죠? 근데 이 사람 안 하는 제도죠, 사실은요. 근데 그 폐지되겠죠. 그죠? 그리고 분납은 나눠내는 거니까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됩니다. 셋 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문제 풀 때 이런 걸 딱 보시면 어떤 걸 이런 식으로 해요. 문제를 실제 기출로 여러 번 나왔어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종부세와 양도세는 물납이 안 되죠. 근데 처음에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면 뭐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내버린다니까요. 그럼 틀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고 얘랑 헷갈려가지고 얘가 1,000만 원 초과 부동산 물납이거든요. 헷갈려가지고 읽고서나 순간 얘가 안 되는데도 된다고 문제를 풀어버린다니까요. 근데 그런 식의 문제가 은근 잘 나옵니다. 근데 거기 넘어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러면 얘네 둘을 그렇게 내냐면 폐지가 됐는데 얘네 둘이 물납이 됐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가 물납이 됐다가 여기 몇 년 전에 얘네 둘만 폐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문이 원래 있던 지문이니까 툭툭 내는 거죠. 만약 얘가 물납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내겠죠. 얘가 있으니까 여기에 홀려가지고 같은 내용을 여기서 써버리면 얘랑 혼동해 와가지고 맞았다 이렇게 푼다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실제로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잘 보시고 분납은 이렇게 해서 얘네 둘도 분납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분납은 이렇게 한다겠죠? 이렇게 기준은 잡을 때 요거 2배를 기준으로 잡는다 했죠. 그러면 2배니까 500이잖아요. 그러면 이하초가 이렇게 잡는다 했죠. 그래서 500이야 500초가 500이야 500초가 그 다음에 여기 1000이니까 2000이야 2000초가 이렇게 해서 이하일 때는 앞에 기준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그래서 500이하니까 250초가 금액, 얘도 250초가, 얘는 1000만원 초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초과일 때는 100분의 50이야 100분의 50이야 100분의 50이야. 혹시나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여기서 재산세는 250만원 초과하면 분납이 할 수 있죠. 분납. 그죠? 그러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이면 분납할 수 있다. OX. 왜?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이면 분납이 가능하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보시면 이게 은근 많이 틀립니다, 여러분. 그죠? 250만원 초과되면 분납이 되잖아요. 근데 시험은 뭐라고 나올 수 있어요? 250만원이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때는 분납이 된다 안 된다? 헷갈리죠? 250은 분납이 안 됩니다. 그죠? 왜? 뒤에 초과가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말씀 잠깐 드렸는데 이상과 이하, 그죠? 미만과 초과가 있잖아요. 초과. 그죠? 그러면 숫자가 앞에 있는데 뒤에 이상 이하가 붙으면 요 금액도 포함해서, 그죠? 얘가 50이면 50 이상이면 50만원 포함해서 50만원부터 그 위로 이런 뜻이죠. 근데 미만 초과는 얘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50만원 초과되었을 때 분납이 된다는 얘기는 초과니까 250은 포함하지 않고 그거보다 금액이 1원이라도 컸을 때, 결론은 250은 분납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내면요, 여러분 되게 많이 틀린 이유가 뭐냐면 시험 볼 때는 250, 1000을 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익숙하잖아요. 시험 볼 때 갑자기 1000 초과인데 1000만원이면 뭐가 가능하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1000이 딱 기억나. 그래 얘는 1000만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얘는 1000만원이야. 그러니까 1000만원 초과인데 1000만원이야. 그러니까 맞았다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부할 때 이걸 외울 때도 1000, 얘는 250, 얘는 250, 얘는 1000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250 초과, 1000만원 초과, 그래야 나중에 안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 미묘한 차이가 나중에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시험 볼 때는 그게 타격이 커요. 실제 그래서 틀린 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나 이거 아는데 틀렸어 이런 거예요. 대표적으로. 다 알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250, 1000 이렇게 외워가지고 그냥 그렇게 외우는 바람에 시험에 1000 그랬더니 맞았어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숫자에 뒤에 이런 게 나오는 게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가면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 이 과목 말고도 다른 과목도 되게 많죠. 그런 거 여러분. 예를 들면 공법 같은 경우도 무슨 하면 얼마 초과 이하 막 엄청 나오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도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이게 나오면 이상 이하 미만 초과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2개월, 6개월 이렇게 해서 얘만 6개월이고 나머지 2개월에 분납할 수 있다. 이 분납은 이렇게 해서 이것만 외우시면 안 되고요. 실제 시험은 어떻게 잘 나온다 했어요. 얼마면 얼마를 분납할 수 있는 그 금액을 물어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재산세가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 얘가 400이 나왔다. 그럼 얘가 최대로 나눠낼 수 있는 금액은 500만 원 이하죠. 400이면. 그럼 얼마 가능하다고요? 250 초과 금액인 얼마? 15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700이다 그러면 500 초과니까 초과면 무조건 50% 반절까지만 됩니다. 그러면은 350만 원. 그죠? 그리고 얘도 똑같죠? 450이면 500 이하니까 250 초과 금액인 2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800이면 반절이니까 얘는 400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는 1000 초과 2000 이하죠? 그럼 1000 초과 금액인 500만 원까지 분납이 되고 3600이면 2000 초과니까 100분의 50 반절까지니까 1800 이렇게 해서 시험은 계속 그렇게 나왔습니다. 종부세에서도 종부세가 400이면 150만 원까지 분납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그죠? 옛날에 양도세에서 3600이면 또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분납 얘기는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정확하게 마무리 지려면 얼마까지 분납이 가능하냐 여기까지 확실하게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잡으시고. 그다음에 이건 문제 풀었던 거냐 보신 거고요. 산출세 이제 과표 이렇게 계산했죠? 이렇게 나오면 자
이거는 뭐 크게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외우는 거 아닙니다. 과표가 금액으로 표시되면 우리가 종가, 가격 그랬고, 수량 등으로 표시되면 종량세 그런다 했죠. 그래서 세율은 이렇게 곱하죠. 얘가 세율이 비율로 그럼 정률 그런다 했고, 세율이 금액으로 하면 정액. 가운데 글자 보고 구분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걸 했죠. 저당권 설정할 때 설정된 계열 등록세는 1억 빌리면 1억 곱하기 0.2% 이렇게 나온다 했죠. 그래서 1억이 과표고 얘가 세율이고 얘가 산출세. 그래서 과표가 금액, 종가, 얘는 비율, 정률 그런 얘기예요. 그죠? 말소 등기는 건당 6,000원. 그죠? 그래서 얘가 과표. 금액이 아니니까 종량세, 얘는 세율이 금액이니까 정액세율. 뭐 그런 얘기입니다.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징수정액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납부, 신고납부와 보통징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되면 신고납부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가서 신고하고 돈을 내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가서 하는 거고,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과세주체한테 가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겁니다. 거꾸로 보통징수는 과세권자가 우리가 아니라 걔네들이 고지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이해하면 돼요? 무조건 뭐가 날라오는 걸 말한다. 고지서 날라오는 걸 전부 다 보통징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내가 가서 신고하고 돈을 내려면 그 부동산의 가격을 알아야 된다 했죠. 언제 알 수 있다? 내가 직접 돈을 주고 사거나 팔았을 때 내는 세금이 신고납부조세입니다. 근데 보통징수는 이제 과세권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해서 우리한테 고지서를 보내서 징수하는 방법이죠. 요거는 이제 해당되는 게 뭐예요? 보유세. 거래 금액이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들이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준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얘는 뭐가 나오고? 가산세가 나오고, 이를 하면 가산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요 얘기하고 요거 이제 문제가 자꾸 가산금 폐지돼 그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가산금이 지방세도 폐지가 됐습니다. 작년 12월 29일에. 근데 이게 폐지가 돼서 시행이 되는 게 지방세 내년 2월 3일부터예요. 시행이 전부 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을 지방세는 올해까지는 그대로 갑니다. 시행일이 2월 3일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뭐 선생님마다 강의를 좀 다르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걸 뭐 이렇게 폐지가 됐다. 그래서 이제는 뭐 이름도, 예를 들면 가산금이, 재산세가 가산금이잖아요. 근데 걔가 폐지돼서 납부지연 가산금을 낸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던데, 개정이 된 건 맞는데 제가 시행령을 몇 번을 봤거든요. 근데 얘가 2022년 2월 3일에 시행돼요. 지방세 개정된 게. 그럼 올해는 내년부터 시행되니까 올해는 그냥 기준걸로 그냥 간다는 얘기죠.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 가산금과 가산세에 관한 얘기가 올해 시험에 출제될 확률은 저는 개인적으로 많지 않다고 봅니다. 왜? 약간 복잡하잖아요. 출제위원 입장에서도 개정은 됐는데 해놓고 시행은 내년부터 하고 이런 것들을 굳이 낼 필요가 없거든요. 뭐 혹시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뭐 이쪽 부분은 크게 너무 막 집중적으로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나중에 가볍게 보셔도 되니까 보시고. 근데 결국 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계속 나오는 거냐.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가산세는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가산세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산세 용어가 나와요. 그럼 가산세는 뭐예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단어가. 그러니까 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게 가산세예요. 그러니까 가산세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 얘 얘기하는 거다. 그럼 이 의무가 뭐냐? 신고 의무와 뭐가 있다는 거요? 납부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무가 두 개인 거죠. 이렇게 두 개. 그래서 둘 다 안 했을 때 당연히 불이행 시 가산세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가 있을 때 무신고, 과소, 부당 이렇게 해서 부정자 들어가면 무조건 너도 한번 죽어봐라 사실 그런다 했죠. 그리고 여기는 고의성 없으니까 무신고는 20이고 과소는 10% 이렇게 돼 있죠. 납부는 안 하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세지방세가 구분되어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지방세가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납부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국세는 뭐라고 그래요? 납부지연 가산세를 하거든요. 근데 원래 둘 다 이거였다가 얘가 개정이 돼가지고 납부지연 가산세로 바뀌었는데, 그게 국세는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어요. 요 개정된 걸로. 근데 지방세는 개정이 안 돼가지고 작년에 이걸로 나왔거든요. 서로. 근데 올해 이 12월 29일에 요 지방세도 용어를 뭘로 바꿨어요? 납부지연 가산세로 개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뭐라고요? 그거를 시행을 언제부터 한다고요? 내년부터 한다고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뭘로 간다는 거야. 만약에 얘가 나오게 되면 올해도 지방세는 여전히 이름을 뭐라고 해야 돼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라고 해야 되고, 국세는 원래 개정돼서 시행하는 거니까 납부지연 가산세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부하기 좀 복잡하죠, 괜히. 그죠? 근데 공통점은 그겁니다. 어쨌든 하루 지날 때마다 얼마씩
10만 분의 25, 0.025%씩 추가된다 정도만 일단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후반전에 정리할 거니까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 여보 괜히 뭐 복잡해 하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세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뒤에 가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까 요거보다 중요한 거 많으니까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가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게 있는데 이게 원래 이제 말 그대로 얘가 이 가상금하고 아까 납부불성실 가산세 있죠. 그 두 개를 합해가지고 걔 이름이 납부지연 가산세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세는 가상금 제도를 폐지를 한 거죠. 왜? 작년부터 통합해서 납부지연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지방세도 납부지연 가산세로 가려면 이게 뭐가 없어져야 돼? 가상금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왜? 이거하고 그게 합한 거니까. 근데 얘도 폐지가 돼서 삭제됐어요, 개정에. 근데 마찬가지죠. 내년부터 적용하니까 올해까지 간다.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갈 건 없습니다.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일단 보세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세 분류해가지고 우리 이거 했었죠. 조세는 이제 분류할 때 용도. 자, 누가 과세 취지에 따라서 국가가 하면 국세 한 거죠. 지방자치는 지방세.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 얘는 특강도세, 얘는 도세 및 구세, 얘는 시군구세. 그죠? 우리 지방세는 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그리고 뭐 했었죠. 지방, 지역 주민이 자동차에서 담배 핀다, 레저세에서 11개가 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복습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얘는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다. 그죠? 일반 경비로 쓰는 거고 얘는 용도를 정해 놓고 걷는다. 그래서 여기 국세 3개, 지방세 2개에서 지지 그랬죠. 지지지. 국세는 만약에 언급이 되면 여기서 잘 나오진 않지만 만약에 이 부분에 누군가 지문에 나온다 그러면 딱 하나 있습니다. 이 3개 중에 뭐가 나올까요? 얘가 나와요. 농특세. 얘가 부동산과 관련된 거고 얘네 둘은 해당 사항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더라도 국세 목적세는 교육세하고 교통 에너지 양정세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또 우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문제 막 그죠? 부가세도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목적세는 뭐 지지 이런 게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 혹시나 국세는 얘에 있다 정도고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시험에서 많이 언급되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독립성에서 부가세. 이게 중요하죠. 부가세는 2가지가 있다. 그죠? 2개. 하나는 지방세, 하나는 국세. 요 제목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얘가 좀 약간 문제를 난해하게 낸다 치면 작정하고요. 이렇게 내요. 다음 중 지방세이면서 보세요. 지방세이면서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인 걸 골라라. 뭘 것 같아요? 지방세이고 목적세이면서 앤드 부가세인 거. 그 세 개가 동시 충족이 되는 게 뭐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럼 뭘까요? 지방세고 그 다음에 목적세고 그리고 앤드 부가세인 거. 지방교육세죠. 지방교육세. 그죠? 지방교육세. 왜요? 이 지방교육세는 지방세고 그 다음에 목적세고 그리고 뭐? 부가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세 개 동시. 그럼 여러분 이런 문제 풀 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혹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목적세 몰라도 풀 수 있습니다. 목적세 몰라도 풀 수 있어요. 왜? 일단 지방세고 뭐예요? 부가세잖아요. 그럼 부가세 2개밖에 안 배우잖아. 지방교육세하고 농특세. 그 중에 지방세가 뭐예요? 지방교육세잖아. 그럼 지방교육세죠. 그럼 목적세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 풀다가 지방세고 목적세 딱 한데 아씨 목적세 생각 안 나는데 아 미치겠네 이러면 이제 거기서 걸려가 헤매는 거지. 근데 세 개가 동시 충족이니까 내가 아는 거 활용하면 되잖아요. 아는 거. 그럼 부가세는 2개밖에 없다는 걸 계속 기억하시라 했잖아. 그럼 얘가 지방세 국세니까 얘가 당연히 부가세가 이거잖아. 그럼 당연히 목적세는 얘겠죠. 이거밖에 둘 중에 하나가 답이니까 얘가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당연히 지방세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푸는 것도 요령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문제풀이 들어가면 뭐 그때 맞는 것들을 좀 사항을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부가세는 어떻게 붙여라? 지방세는 지방세 붙여라. 그래서 지방세 붙이고 국세는 국세 붙이고. 그래서 어디만 조심하면 돼요? 취득세는 부가세가 2개다. 농특세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 20%인데 그래서 누구만 얘만 10%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 외우셔서 갖다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다른 문제 풀 때 유리하다. 그죠? 보시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직접세, 간접세는 뭐 둘이 일치하면 직접세, 아니면 간접세. 뭐 우린 다 직접세를 배우기 때문에 크게 언급이 될 것 같고요. 이거 아까 했던 거죠? 종가, 종량. 그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세율은 정률과 정액. 그죠? 비율로 표시되면 정률. 금액으로 하면 정액세율. 그죠? 이렇게 돼 있죠. 뭐 다 했던 거, 이거 똑같은 얘기니까.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비례세율은 이렇게 됐죠? 누진은 과표가 커지면 세율도 같이 높아지면 누진, 항상 일정하면 비례. 그래서 금액에 관계없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금액이 관계없이 세율이 같은 걸 뭐라고 한다? 비례 그래요. 근데 누진은 금액이 커지면
세율도 같이 높아져요. 1200이 할 땐 6%인데 넘어가니까 15%. 그죠? 근데 금액이 커지니까 세율도 높아졌다. 누진 그런다겠죠. 그래서 누진 개념만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랬고, 자, 우리가 배우는 지방세는 전부 다 원칙적으로 뭘로 돼 있다? 지방세는 비례세율. 그 다음에 국세는 누진입니다. 그죠? 그런데 재산세는 뭣도 있다? 누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에 30회 때 나왔다 했죠. 여기서 누진이 게 딱 3개거든요. 나중에 배웠는데 별도 합산하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와 주택 요 3개가 재산세 중에 누진세율입니다. 그리고 요 3개가 나중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양도세 국세인데 여기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적기소는 인세물세 요거는 뭐만 보면 돼요. 납세지만 그죠? 보면 됐죠? 지방 국세는 사람 중심. 그 세금 어떠네요? 세무서. 어디 세무서? 그 사람의 주소지. 지방세는 물세니까 물건의 소재지. 요것만 잘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세금 어디다 낸다? 취득세는 어디다 내요? 지방세 물건 소재지 종로구. 등록세도 지방세니까 물건의 소재. 그러니까 납세지가 나오면 국세는 지방세를 먼저 구분하시고 지방세면 물세, 국세면 인세 그렇게 하면 돼요. 그죠? 이게도 이제 똑같죠. 그 다음에 재산세도 지방세니까 종로구에 다 내는 거죠.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니까 어디다 내요? 주소지. 어디? 천안. 천안시다 내면 돼요? 아니죠. 국세니까 어디다 내야 돼요? 천안 세무서. 양도세도 천안 세무서. 이렇게 해서 요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지금 뭐 크게 볼 거 없습니다. 나중에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얘는 이제 뭐예요? 취득 보유 거래된 거 그죠? 취득 단계 우리 2개 배우고 보유 단계 2개 배우고 양도 단계 하나 배우죠. 근데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 단계에만 공통인 조세고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의 공통인 조세고 인지세는 사고 팔 때 취득과 양도 그랬고 얘는 농부지 그래가지고 세 군데 다 들어간다 했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이는 거 여기에 있는 건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취득 양도의 공통인 건 인지세, 세 군데 공통인 건 농부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교재 44페이지 납세이후 성립 확정 여기를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뒷부분이 양도 되게 많고 그죠? 44페이지. 자 납세 의무 성립 확정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낼 세금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납세 의무가 언제 성립이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금액이 확정된 건 아니고 일단 법적으로 의무가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돈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확정되는 시점은 언제고 그리고 금액이 결정됐어요. 그러면 얘가 언제 없어지느냐 소멸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럼 시험은 뭐예요? 취득세는 언제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고 언제 세금이 확정이 되고 어떻게 하면 없어진 이거거든요.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은 성립 시기 부분입니다. 왜냐면 양이 많으니까 그죠. 그리고 소멸사유도 시험에 출제가 됐죠. 실제로. 그래서 여기 자주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립이 되면 이제 뭐요? 거기에 중간에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면 걔네들이 세금을 안 내면 이제 걔네들이 세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확정됐는데 징수 안 낸다. 그러면 징수라는 거죠. 징수해서 뒤에 배웁니다. 부과를 했는데 그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과세권자가 우리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이 정해졌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제척기간이라고 그래요. 이건 배울 거죠. 그 다음에 징수권인도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걸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해진 기간 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에 세금을 걷어가지 않으면 납세 의무가 소멸돼 버립니다. 그러면 세금을 징수하고 싶어도 못하고 부과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럼 이제 뒤에 가면 제척 기간이 언제고 몇 년이고 징수 소멸시는 몇 년이고 이걸 배우는 거죠. 근데 흐름은 전체 이래요. 그러면 첫 번째 배우는 게 뭐겠어요? 납세 의무 성립식입니다. 자, 이게 되게 양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이걸 외우면 좋은데 외우면 금방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듣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얘가 기억이 오래 가요. 그러면 생각보다 쉬운데 그냥 교재 보고 취득세는 누구고 뭐 이러잖아요. 그럼 막 머리 지진나요. 양도 되게 많아요. 그죠? 딱 봐도 거기 44페이지, 45페이지 보세요. 답답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시험에 내니까 그 정리를 할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외우는 안 되는 거죠. 자, 취득세. 그랬죠? 자, 여러분 보세요. 얘는 이름이 왜 취득세예요? 물건을 뭐 할 때 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을 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부동산 취득을 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내나요? 안 내나요? 안 내요. 그러면 얘는 물건을 뭐 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는 거야. 취득을 해야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정리할 때 취득세는 과세 물건을 취득할 때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은 내용을 공부하는데 취득세는 물건을 취득을 해야만이 세금을 내. 내가 부동산 취득도 안 했는데 너는 법적으로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취득을 할 때 내니까 취득 안 하면 안 내니까 취득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등록세는 뭐 할 때 내는 거예요? 등기 등록할 때 내는 겁니다. 등기 등록 안 하면 얘는 안 내죠. 그럼 얘는 언제 성립하겠어요? 등기 등록 할 때 성립하겠죠. 그리고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해요. 그죠? 자, 재산세, 종부세는요, 달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얘는 무조건 언제 기준이냐? 매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매년 6월 1일.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나오면 시점은 얘는 이날이에요. 과세 기준일. 이게 제가 물어봤더니, 이게 이 파워포인트 포인트가 안 맞는 거래요. 여기랑 이게 안 맞아서 호환이 안 돼가지고, 이게 고쳐도 계속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맞는 게 이렇게 좀 어긋나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계속 고쳐 또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 호환이 안 돼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재산세는 무조건 6월 1일 기준이죠. 그럼 종합부동산세 무조건 따라가는 거잖아. 왜? 재산세 내는 사람이 종부세 내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종합부동산세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일반적인 기준은 다 누굴 따라간다고 생각해야 돼? 재산세 따라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산세를 안 내면 종부세를 안 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재산세가 비과세가 됐다. 그럼 종부세 낼까 안 낼까요? 안 내요. 재산세가 비과세가 그러니까 안 냈으니까 종부세도 안 내는 거지. 그럼 나중에 종합부동산세 가면 종부세 비과세 감면 규정은 누구랑 똑같다? 재산세하고 똑같다. 그래서 재산세 규정을 준용한다.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얘는 6월 1일 기준이니까 얘도 똑같이 6월 1일로 가겠죠. 자,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지금은요. 취득, 보유, 양도.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보시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자, 일단 확정신고는 얘가 이름이 얘가 소득세거든요. 소득세. 그죠? 여러분 소득세는 법에 뭐가 있냐면 과세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과세기간. 그러니까 과세기간 뜻이 뭐예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죠. 그러니까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는데 그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을 내느냐 아니면 일정 기간을 줘가지고 그 기간 걸 한꺼번에 몰아서 그때 가서 한꺼번에 정리해 세금을 내느냐 이걸 정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월급 받으면 우리 종합소득세 내시잖아요. 근데 월급은 소득이 매달 발생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신고는 언제예요? 연말에 연말 정산에서 한꺼번에 신고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법으로 소득세 부과 기간을 정했는데 걔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소득세는 그때 내지 말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된 걸 이때 가서 한꺼번에 정산해서 세금을 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과세기간 그래요. 그럼 여러분 부가가치세도 과세기간 있거든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두 개죠. 1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근데 얘도 과세기간이잖아요. 근데 얘는 1년 단위고 얘는 6개월 단위인 거죠. 부가가치세는요. 어떤 분이 선생님 걔는 왜 6개월 단위네? 저걸 1년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연말에 세금 못 냅니다. 금액이 커가지고. 세금이 굉장히 많죠. 부가가치세 많이 낸 사람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1년치 정산하면 이때가 세금을 다 내고도 내려고 못 내. 돈이 먹고 죽을라 다 없지. 이미 다 써가지고. 그 중간에 얘에서 뭐가 있어? 예정신고도 있는 거예요. 얘가 중간에. 그래서 이번 달이 1월 달이잖아요. 1월 25일까지가 뭐예요? 요거 있죠. 이 기분 정년도 요 6개월치 확정신고 기한이에요. 이달 25일. 그러니까 다음 달 25일이거든요. 그러면 얘도 과세기간이고 얘도 과세기간이죠.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 정해진 과세기간이 그러면 이만큼이니까 이 기간이 끝나야지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죠? 왜? 중간에 해봤자 뒤에 또 소득이 발생 합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간이 정해진 애들은 전부 다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정해진 과세 기간이 끝나야지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 돼 있어요? 확정신고는 잘 먼저 보세요. 얘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예정신고가 있습니다. 자, 예정신고는 양도세 예정신고가 뒤에 가면 배우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예정신고를 양도일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이렇게 됐어요. 자, 보세요. 확정신고는요, 1년치 몰아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하죠. 그러면 잘 보세요. 얘는 그런 기간이, 과세 기간이 1년인가 기간이 끝나는 때 그랬죠. 요걸 잘 보세요. 해석을 해보면,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달의 말일이에요. 그 달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그 달 말부터 2개월 내내 신고하니까, 그러면 얘는 그 달 말까지 발생 등을 합해가서 그걸 몇 개월 안에? 2개월에. 그럼 얘는 내용이 지금 보여요. 그 달 말부터, 그럼 이번 달에 소득이 발생한 이달 말부터 2개월. 다음 달이면 다음 달 말부터 2개월. 그렇죠? 그럼 얘는 기간이 얼마예요? 아니죠. 그건 신고납부 기한이니까 실제로 세금 내는 건 달달이잖아요. 이달 발생 1월 2달 1일부터 31일까지 발생 등을 모아서 다음 달, 아니 그 다음 2개월 안에, 그리고 다음 달 건 또 끝나서 그 말부터 2개월, 그 다음 달 건 그 다음 달 말에 또 뭐해서 2개월. 그럼 얘는 뭐예요? 매달 말 기준으로 세금을 2달 안에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럼 얘는 기준이 월 기준이, 달 기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과세 표준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거죠. 그럼 그 달 말일에 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합산해서 그 몇 개월 안에 끝나고 2개월 안에 신고하는 겁니다. 예정신고를. 그러니까 이 지금 내용을 잘 보시면 얘를 무조건 외우지 말고 예정신고는 그 달달이 내는 거죠. 매달 말에 신고를 하는 거니까 그 달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는 기간이 정해졌으니까 그 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해서 하셔야 안 헷갈려. 안 그러면 이것도 엄청 헷갈려요. 얘하고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은 지금 1월 달 같으면 1월 1일부터 1월 31일이고요. 그죠? 만약에 4월 달 같으면 4월 1일부터 4월 30일이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때부터 이때까지 발생된 건 이달 말에 가서 요거 싹 합해가지고 그걸 몰아서 2달에 신고하고, 여기도 1월 1일부터 여기까지 발생한 몽땅 몰아서 말일에 정산해서 2달에 신고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말일에. 그죠? 그래서 그 달의 말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죠? 얘는 기간 1년 정했으니까 그 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우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이제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상속세가 있어요. 여러분, 상속세는, 자, 여기 상속과 증여가 있죠? 자,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공짜입니다. 그죠? 둘 다 무상이잖아요. 차이점은 상속은 주시는 분이 돌아가셨고 증여는 주시는 분이 살아계세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걸 공짜로 주는 건데, 자, 상속세는 돌아가셔야 상속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하늘나라에서 봤더니 제사를 지내는데 큰아들은 큰며느리가 막 죽으라고 준비하고 나머지 애들은 와가지고 술딱 와서 준비생 와가지고 절만하고 갈 때 음식만 싸가지고 홀딱 가는 거야. 치우는 것도 큰아들이 다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면 다시 오셔가지고 자식들 모아놓고, 내가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재산 분배를 다시 해야 되겠다, 큰아들한테 조금 더 줘야 되겠다, 할 수 있다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미 가셨으니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상속은 돌아가셔야 상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돌아가신 날 기준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속이 개시되는 때,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시면 오늘이 상속 개시일이고요, 내일 돌아가시면 내일이 상속 개시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증여는 뭐야? 증여는 살아계셨죠. 주시는 분이 살아계셨어요. 자, 이거는 공짜로 주는 거니까 주는 건 누구 맘이야?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하면 자식 맘이 아니라 부모 맘이죠. 부모님이 죽으시면 주고 안 죽으시면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줄지도 누구 맘이야? 부모님 맘이죠. 아침에는 큰아들한테 준다겠다가 점심때 되니까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님 저는 다른 거 없고 건강만 하세요 하고 경없고 막 쓱 죽고 아무 말도 않고 가. 그러니까 우리 둘째 아들이 효자네, 얘한테 줄까? 그때 저녁 때 막내딸이 와서 뭐라 그래요? 막 애기를 떨어 막내딸이 아빠 여기 앉아봐. 그러더니 막 거실에 앉혀놓고 막 춤을 춰. 마음먹은 딸이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나한테 이런 귀여운 딸이 있나? 그럼 얘한테 줄까? 그럴 수 있죠. 실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기 전에 저희 막내 동생이 나이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근데 걔가 그 당시에 30대 중반쯤 됐었어요. 근데 진짜 걔가 그랬어요. 아버지 딱 거실에 앉혀놓고 아버지 앉히라고 걔가 거기서 춤을 춰요. 아빠 잘 봐봐, 내가 오늘 저기 공연을 해줄 테니까. 진짜 막 춤을 춰요. 그 40다 된 애가. 근데 아버지가 그걸 되게 보면서 즐거워하셨어요. 제 기억도 지금 생생해요. 왜? 나이 먹어서 자식이 누가 와서 애교 떨고는 어릴 때 빼고는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막내는 걔는 원래 성격이 그런 데다가 아버지는 편찮으시니까 집단에는 뭐 한다고 진짜 춤을 추는 거. 우리가 볼 때 좀 민망해요. 그 나이 먹은 애가 이러니까. 근데 아버지는 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왜?
그 연세에 이제 누가 그래서 춤을 추게 나는 거지. 그러니까 막내딸이 되게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죠? 근데 줄 때는 누구 주겠어요? 큰아들을 주겠죠. 춤추는 거. 그러니까 얘는 결론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한테 줄게. 이건 의미가 없는 거지. 내 손에 들어와야 내게 되는 거야. 왜? 주시는 사람 마음이니까. 그래서 얘는 뭐다? 증여로 그 재산을 취득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 둘은 우리 얘 둘을 뭐라고 부른다 했죠 아까? 얘를 뭐라고 그래요? 지방교육세, 농특세가 뭐예요? 무슨 세 아까 무슨 세라고 했어요 이거를? 부가세라고 한다 했잖아요. 부가세. 그죠? 부가세제.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되지.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부가세 특징이 뭐예요? 부가세라는 말은 얘네들처럼 자체적으로 세금을 과세 못하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내는 세금이죠. 그럼 얘는 법적으로 납세 의무도 성립할 수가 없겠지. 왜? 원래 얘는 자체적으로 세금을 과세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세금 낼 때 덧붙여 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 성격 따라 가는 거지. 부가세니까 뭐예요? 그 부과되는 본세 성립할 때 같이 성립이 되겠죠. 둘 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과표가 되는 세목의 납세 의무 성립할 때 그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이 된다. 왜 그런다고요? 부가세니까 이 본세 얘네들 자체, 그러니까 얘가 취득세 붙잖아요. 지방교육세가. 그죠? 그러면 취득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성립할 때 같이 성립이 되고, 지방교육세가 재산세 부가세를 붙으면 똑같이 언제? 그 재산세 납세 의무 성립할 때 같이 성립이 된다. 왜 그런다고요? 부가세니까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부가세를 두 개 제목을 기억하라는 게, 그렇게 하면 쟤를 저거를 그렇게 이해하면 별거 아닌데 그냥 딱 놓고 지방교육세는 과표가 된 세목이 이렇게 외워버리면 이거 T가 엄청 헷갈립니다. 근데 기본적인 얘기는 얘가 부가세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지. 그럼 부가세란 말은 덧붙여 내는 세금이다. 그럼 얘는 자체적으로 세금을 과세 못하기 때문에 납세 의무 성립도 자체적으로 안 돼. 그러니까 누굴 따라가? 그 본세에 덧붙여 내니까 납세 의무 성립 시기도 덧붙여 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뭐냐면, 얘도 잠깐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방소득세거든요. 그럼 얘가 지방세죠. 근데 이걸 자르면 이렇게 두 개를 나누면 얘가 지방이고 여기가 소득세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요, 이 소득세가 국세거든요. 그죠? 양도소득세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언제 붙는 거냐면 국세인 소득세를 낼 때 거기에 지방세 명목으로 10%를 내는 게 뭐야? 지방소득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시면 연말정산하시면 종합소득세 내실 때 뭐 내요? 이거 내시잖아. 지방소득세.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가 3%인데 실제로 얼마 떼요? 3.3% 떼죠. 원천징수를. 왜 그래요? 소득세가 3%, 그럼 종합소득세고 거기에 10% 지방소득세 0.3%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지방소득세도요, 어디에 붙는 거예요? 소득세 낼 때, 즉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나 법인소득세 낼 때 추가로 내는 게 뭐다? 지방소득세 10%죠. 그럼 얘는 지방소득세는 부가세일까요? 아닐까요? 지방소득세 어디에 붙어요? 소득세 낼 때 내는 거잖아. 붙여내는 거죠. 그럼 얘는 부가세도 아니다? 아니다. 부가세는 이 둘밖에 없다 했잖아요. 근데 성격은 똑같죠. 얘도 자체적으로 과세하지 않고 뭐 낼 때? 소득세 낼 때 추가로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얘가 원래 부가세였어요. 여러분 옛날에 몇 년 전에. 근데 개정이 돼가지고 얘가 독립세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얘는 부가세를 하진 않는 거예요. 근데 결국 과세 방법은 누구랑 똑같아요? 얘네하고 똑같은 거야. 얘들도 그거 낼 때 추가로 10% 내잖아요. 여기도 소득세 낼 때 추가적으로 내는 거예요. 그게 지방소득세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다? 얘도 납세 의무가 자체적으로 성립하는 건 아니겠죠. 부가세는 아니지만 누구하고 똑같이 가? 부가세처럼 같이 가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소득세, 법인세, 납세 의무가 뭐 할 때? 성립할 때 같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소득세 해서 소득세란 말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랬고, 인체세는 아까 우리 인체세는 언제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문서 작성할 때 붙이는 거잖아요. 인체사호세 해가지고 거기다 붙이는 거죠. 얘는 문서 작성할 때 붙이는 거니까 얘는 문서 작성,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깨져가지고, 그죠? 문서 작성할 때.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건 좀 어려워 보이죠? 중간 예납하는 소득세라고 되어 있죠. 자, 잘 보세요. 이것도 별거 없어요. 이거 뭐예요? 소득세잖아. 소득세. 자, 소득세인데 중간 예납한대.
자, 그럼 소득세 과세 기간이 얼마죠? 언제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잖아요. 그러면 소득세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 때 해석하면 중간에 예납이 뭐예요? 미리 내란 얘기야. 미리. 그죠? 그런데 중간이니까 이 과세기간 소득세가 1년이 과세기간 중간이 언제예요? 6월 30일이잖아. 반절이니까 딱 중간. 그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발생된 걸 미리 내란 얘기지. 이게 중간 예납이네. 그죠? 그럼 중간 예납 기간은 언제겠어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 중간 예납 기간이네요. 그럼 얘도 뭐예요? 중간 예납 기간이 정해져 있네. 그럼 얘도 뭐라고 해야 돼? 기간 정해지는 다 뭐라고 한다? 그 기간이 뭐 하면 끝날 때 성립한다. 그죠? 근데 종합소득세는 기본이 1년이니까 이 1년이 이날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얘는 그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되는데 얘는 중간에 내니까 얘는 12월 31일이 아니라 언제요? 6월 30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중간 예납 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중간 예납이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소득세잖아요. 아, 소득세를 내는데 중간에 미리 내란 얘기구나. 그러면 소득세가 기간이 1년인데 딱 중간이니까 중간이면 반절이잖아. 그럼 언제? 6월 30일. 그러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된 소득을 미리 내란 얘기구나. 그러면 얘는 6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해진 기간이 있으니까 얘도 뭐요? 그 기간이 뭐하면 끝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된다. 그죠?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거기에 맞춰서 저 세목의 특징을 생각해서 이 정의를 하셔야 기억이 오래가고 안 틀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다는 아닌데도 이거 딱 보면 그냥 외우려고 하면 답답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주민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민세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 그 우리 그 모든 국민이 내는 거 있죠. 세대 분리하면 나오는 거. 균등분 주민세도 10,000원인가 되는 거 있죠. 1년에 한 번씩. 그죠? 그는 균등분이라고 그러죠. 뭐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소득에 관계없이 세대 분리하면 똑같이 내는 거죠. 근데 걔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게 중요한데, 그죠? 원래 이제 균등분은 개인이 내는 거잖아, 우리가. 그죠? 그걸 개인분 이렇게 바뀌었고, 얘가 뭐냐면 재산분이라고 그래, 재산분. 재산분은 원래 뭐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사업장 갖고 계시면 공장이나 학원도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그 공장 면적당 얼마씩 재산분 주민세를 냈었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어차피 재산분은 사업하는 사람이 내는 거고, 균등분은 개인이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바꿨고, 그 다음 뭐를 재산분을 사업소분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아 이거는 개인이 내는 거고 이거 사업하시는 분이 낸다. 그리고 주민세 그럽니다. 얘도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얘도 과세 기준이래요. 그리고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말 있죠. 그럼 얘가 몇 월 며칠을 말할까요? 여기 주민세 사업 과세 기준 몇 월 며칠을 말할까요? 몇 월 며칠? 자, 여러분 과세 기준이 두 군데 나옵니다. 얘하고 어디? 자, 얘는 주민세고 또 뭐 또 있어요? 재산세? 종부세도 있잖아요. 과세 기준이. 그죠? 자, 재산세, 종부세는 과세 기준이 언제예요? 아까 6월 1일이에요. 6월 1일이죠? 얘는 언제일까요? 모른다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만약에 이걸 갖다 6월 1일?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걸 왜 얘기했냐면 과거 시험에 이게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근데 뭐라고 나왔냐면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오. 얘는 과세 기준 해놓고 여기다가 6월 1일 이렇게 나왔어요. 틀렸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린 이걸 주로 배우잖아요. 재산세 종부세를. 그럼 항상 재산세 종부세는 과세 기준이래요. 그럼 그게 언제라고요? 6월 1일.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나중에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이 단어만 나오면 무조건 6월 1일이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건 엄청나게 틀린 거예요, 이게. 이 뜻이요. 6월 1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세금을 부과할 때 법적으로 기준이 되는 날이란 뜻이에요, 해석하면. 근데 그날이 재산세 종부세는 언제라는 거예요? 6월 1일이고 얘는 7월 1일이에요. 얘네들은. 날짜는 달라요. 그러니까 혹시나 얘가 나왔을 때 얘를 6월 1일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근데 얘가 최근에 시험에 나왔을 때 얘가 정답이었어요. 주민세가 정답으로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혹시 나오면 그때는 다행히 날짜는 안 나왔는데 그 전에 과거에 6월 1일에가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이 날이 6월 1일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걸 좀 조심하셔야 되죠. 그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내용들입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또 물렸는데 수시부가 사유. 그러니까 이건 책 보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재산세가 왜 누락이 될 수 있죠, 여러분.
만약에 과세권자가 고지서 보내다가 깜빡이고 누락을 시켰어. 근데 8월 달에 발견했어. 그러면 공무원이 그럽니까? 이건 내 불찰이니까 미안합니다. 사과하고 다음에 할 때 제가 다시 합해서 계산해서 보게 이렇게 안 하죠. 발견 즉시 그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시부과하는 세금은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대표적인 그 납세 의무 성립 시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내용 꽤 많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막 내용은 답 없으니까 어떻게 해라? 요 내용을 이해를 하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럼 생각보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해 볼까요? 자, 취득세는 물건 뭐 할 때 낸다고요? 취득할 때. 그럼 언제요? 취득할 때. 그죠? 취득할 때. 등록세는 뭐 할 때 낸다고요? 등기 등록할 때. 그러면 등기 등록 안 하면 안 내죠? 그럼 언제 성립해요? 등기 등록할 때. 재산세, 종부세는 둘 다 언제라고요? 과세 기준일. 언제? 6월 1일, 6월 1일. 그죠? 그 다음에 소득세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했죠? 예정신고는 얼마, 얘는 확정신고 1년 단위로 세금을 내고, 예정신고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속한 달에 말일부터니까 얘는 과표 금액이 발생한 달에 말일 성립이 되고, 얘는 과세 기간이 1년이니까 그 기간이 끝나는 때. 얘도 기간이고 얘도 기간이에요, 사실은요. 그죠? 얘는 기간이 달달인 거고 매 달인 거고 얘는 1년 단위로 가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끝나야 성립이 된다. 그죠? 그랬고. 그 다음에 상속된 돌아가셔야 상속된다 했죠? 그래 언제? 돌아가신 날 상속이 개시되는데. 증여는 주시는 분이 공짜로 주니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 있으니까 내 손에 들어와야 될 거다. 그럼 언제? 증여로 그 재산을 취득해 성립한다. 지방교육세와 봉독세는 무슨 세라고 했어요? 이거를 아까. 부가세. 부가세니까 자체적으로 과세를 못하니까 그 부과되는 본세 성립할 때 따라간다겠죠. 그죠? 그래서 따라간다. 지방소득세는 부가세는 아니지만 얘도 언제 낸다? 소득세 낼 때 거기에 추가적으로 내는 거니까 얘도 뭐다? 그 소득세 법인세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그죠? 그랬고 인치세는 문서 작성할 때 내는 거니 붙이는 거니까 과세문서 작성할 때 성립하고요.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는 뭐라 했어요? 소득세인데 중간예납이니까 중간은 6월 30일이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 그 기간 6개월인 거죠. 그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러면 그때 내는 거니까 얘도 기간은 정해져 있네. 그럼 그 중간 예납 기간이 언제 끝나야지 성립이 된다. 그죠? 끝나는 때 이렇게. 우리 시험에 작년인가 책에 나온 게 뭐냐면 날짜로 나왔어요. 중간 예납 소득세는 납세 성립일이에요. 6월 30일. 소득세는 12월 31일 막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날짜로. 그럼 얘가 끝나는 날이 언제예요? 중간예납이니까 끝나는 날이 언제야? 소득세가 1년이니까 6월 30일이 끝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날짜로 6월 30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걸 해석을 하면 돼. 그냥 독해하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주민세도 과세 기준일이다. 그리고 수시부가 사유 발생하는 세금은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는 때. 그죠? 이렇게 하면 내용 뭐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그럼 생각보다 쉽게 풀 수 있어요. 근데 막 외워버리면 답이 없어요. 이거는. 못 외워요. 이거는 외울 수가 없어요. 헷갈려가지고. 교재 보세요. 44페이지에 납세율 성립식이 나와 있는데 1번 국세 원칙에 동그라미 1번 뭐 있어요? 소득세 법인세죠? 그러면 뭐가 있다? 과세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2번 상속세는 돌아가신 날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는 내 손에 들어와야 되니까 증여로 그 재산을 취득하는 때.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안 했는데 부가가치세 아까 과세기간 정해져 있다 했죠? 1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럼 얘도 뭐예요? 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똑같이 갑니다. 소득세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1번하고 4번 똑같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 다음에 개별수비 이런 거 볼 거 없고요. 6번 인치세는 문서 작성한 때 성립이 된다 그랬죠? 그랬고. 그 다음에 9번의 농특세는 부가세니까 본세 성립할 때. 그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 그랬죠? 가산세는 보지 마세요. 그죠? 왼쪽 창고의 4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소득세 중간 예납 기간 나오죠?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중간이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고 그럼 성립 시기는 그 예납 기간이 끝나는 때 그 얘기죠. 이해 가시죠? 그죠? 오른쪽 45페이지.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그 지방세 보시면 돼요. 지방세 보시면 납세의무 성립이 나오죠. 취득세는 취득할 때. 그죠? 2번 등록세는 기억의 등록만 보시면 돼요. 면허는 안 보시고 그러면 재산권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니까 과표가 된 세목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그랬죠? 그리고 지방소득세. 그랬죠?
소득세니까 그 소득세 할 때 똑같죠. 주민세는 기억본에 뭐라고 되세요? 균등분 및 재산분 그랬죠. 근데 그거는 개정이 됐어요. 내용이. 그죠? 걔는 뭐라고 하면 돼요? 균등분을 뭐라고 붙여요? 개인분. 재산분을 뭐라고 붙여요? 이렇게. 균등분을 여기 개인분 이렇게 붙이시고 그 다음에 사업수, 여기를 사업소분 이렇게 붙이면 돼요. 6번에 주민세 기억번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이라는 거죠. 개인분, 그 다음에 사업소분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뭐 용어가 굉장히 뭐 저기 한 건 아닌데 어쨌든 개정은 됐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크게 없죠. 뒤로 보시면 그 뒤에 10번에 수시부가 징수하는 지방세는 수시부가 사유가 뭔다? 발생하는 때. 그러니까 수시부가니까 그때 부과할 때 낸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뭐 그 내용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또 정리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기출문제잖아요. 29회 때 그죠? 나온 거죠.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중간 예납하는 그죠? 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매년 12월 31일이다. X죠. 얘가 만약에 소득세, 만약에 중간 예납이나 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매년 12월 31일이다. 그럼 맞아요. 왜? 걔는 1년이니까. 근데 여기 중간 예납이니까 얘가 며칠이 맞는 거야? 그렇지. 6월 30일이 맞는 거죠. 이해 가시죠? 소득세니까 아까 말한 중간 예납이니까 그 예납 기간이 끝나는 때가 6월 30일이죠. 그러니까 6월 30일로 가야 되는데 12월 30일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X인 거죠. 그리고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 의무 성립일은 언제다? 과세 기준일이다. 주민세는 과세 기준이 언제라 했어요? 7월 1일이다. 그죠? 맞죠?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온 지문들이에요. 우리 교재도 있지만,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얘가 29회 때 출제가 된 거죠. 그죠? 이거 32회니까 한 번 또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죠. 자, 일단 여기까지 성립시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확정시기. 여기부터 가겠습니다.